라디오 서울 방송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건강 이야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편안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며칠 전이에요.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 발 뒤꿈치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검사를 받아봤답니다. 이 검사 저 검사 그랬더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뭐 너무 많이 통증이 느껴지면은 진통소염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다 이상이 없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병명은 안 나오는데 왜 나는 아픈가? 예. 네. 예. 건강 365일 홈닥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몸은 아픈데 왜 병명이 나오지 네. 않는지. 일반적으로 병은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병 그 원인은 무엇일까? 네. 이게 들어본 말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제가 KATV에 한 10년 동안 홈닥터 할 때 써뒀던 문구예요. 네.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그 환자분이 발 뒤꿈치 밑이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밑에가 발 아래에 있으니까 족자가 발족자예요. 네. 저자는 아래 저자고 네. 근자는 근육 올 때 근자고 족저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발바닥 안에 밑바닥 밑에서 그리고 안에 땅에 딛는 땅에 딛는 부분에. 부분에 어혈이 뭉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로 오는 것은 어디서 크게 떨어졌거나 네. 또 그 뭐라 그럴까 공사판에서 일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농산일을 예.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신은 모르는데 네. 나이가 들면은 그 바닥에 그 뼈하고 근육 사이에 뼈하고 뼈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혈전이 모이게 돼요. 우리 한방 용어는 어혈이라고 그래요. 예. 이 어혈이 모이게 되면은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딱 이제 5번, 4번, 5번 요추 신경이 발바닥으로 가요. 그러면 그분은 진단해 볼 때 4번, 5번 허리부터 가봐야 돼요. 잘 적어서 가르쳐 네. 줘야죠. 4번, 5번 그 극돌기 극자가 틈극자예요. 네. 그 틈 있는데 밑으로 꾹 눌러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사람은 악 소리가 나요. 거기에서 중심을 잡아서 옆쪽으로 눌러보면 오른쪽으로 눌려서 아프면은 오른쪽 발목이 발이 뒤꿈치가 눌리는 거고 네. 또 발바닥까지 눌려요. 근데 왼쪽으로 눌러서 아프면은 왼쪽으로 가는 무릎 또는 발목 그다음에 발바닥. 네. 족저 근막통 증후군이 근본은 대개 4번, 5번 요추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또 무릎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바닥 자체에 오는 경우가 있고. 예. 제일 많이 아픈 것은 결국 심혈관 질환이에요. 네. 그렇게 올라가요. 네. 그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전신을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에서는 피를 돌리는 일을 해요. 네. 신장에서는 그걸 갖다 청소하는 일을 해요. 심신불교가 되는데 네. 심장에서도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열은 반드시 콩팥으로 내려가요. 콩팥으로 내려간 그 차가운 뜨거운 열은 콩팥을 덮여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어떠한 힘이 작용해 줘야 되는데 신장에서 그거를 땡겨 줘야 돼요. 밀고 땡기고 해야 들어가는 네. 건데 신장이 약하든지 심장이 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쁘면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는 항상 뜨뜻한 사람은 병이 없고 네. 가슴 오고 머리가 시원한 사람은 병이 없어요. 예. 근데 뜨거운 열이 밑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순환이 되는 사람은 병이 없는 게 네. 우선 뼈가 몇 개가 있냐면은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네. 그다음에 요추가 5개. 그래서 24개가 딱 덩어리를 받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딱 관으로 흘러가는 것이 척추관이에요. 예.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는 증상에도 이 다리 종아리가 땡기면서 발바닥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엄지 발가락으로 가요. 네. 이게 척추관이 협착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노쇠 현상, 또 너무 많은 노동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운동은 과한 운동을 했다든지 네. 이게 평소에 안 해서는 안 될 이 자극을 많이 주신 분들이 이 병이 걸리게 되는데 노환이 제일 많아요. 아, 척추- 족저근막 통증이요. 네, 예. 네. 그러면서 종아리 외측, 종아리 바깥쪽이 쥐가 나고 아픈 것도 그건 심혈관 질환에서 와요. 이 척추관이 협착이 돼가지고 거기도 되게 3번, 4번, 5번 흉추가 맥혔을 때 그쪽으로 가요. 네. 그러면 제가 그 환자거든요. 예. 대형 교통사고를 갖다가 크게 3번을 났어요. 아우, 머리세리스 세다. 벤츠 네. S550이 얼마나 세게 받쳤더니 차가 토탈이 됐다고요. 탱크 같은 차가요. 예. 오. 근데 나는 멀쩡하거든요. 차는 아, 버렸어도. 네. 그랬을 때 큰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몇 달 있다 아파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이 척추관이 예. 9개가 내려앉은 거예요. 9개씩이나 내려앉아 척추관이요. 예. 오. 그러면 현대의학적으로 봐서는 나는 식물인간 돼야 돼요. 9개가 내려앉아 어떻게? 그러니까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야, 그렇죠. 아침대에서 일어나면은 이 바닥 일어나지 못하니까 옆으로 굴러가지고 내려서 앉은 자세에서 반드시 서가지고 반드시 서면 안 눌리니까 네. 구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침을 넣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침을 놔야 돼요. 의자 움직여야 되고. 환자 치료하실 때. 네. 네, 네.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네. 그게 나를 살린 거예요. 척추관 협착이 됐다고 해서 누워버리면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돼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픈데 무리해서 움직이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리고 진통제나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멀추린 먹고 그러고 나면 조금 아픈 통증이 좀 가셔요. 네. 그래도 그런 경우에 너무 움직여 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멀추린 입에도 안 댔거든요. 네. 그냥 아프면 그대로 이 약 물고 금옥담 먹으면서 참았거든요. 아유, 대단하세요. 통증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예,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위해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 환자니까. 네. 그리피스 파크를 가요. 차고 운전하고 갈 때는 괜찮아요. 네. 차에서 내리질 못해요. 아파가지고. 예. 그러면 겨우 이 구부리질 못하니까 내려가지고 한 10분만 걸어 다니면은 아픈 게 조금 덜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리피스 가면은 천문대 네. 그 등산로는 못 가고 음. 바닥에서만 그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예. 천문대도 가만히 보면 약간 경사진 데가 있어요. 예, 예. 거기 올라가기 힘드니까 겨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한 3일을 하고 났더니 그 등산로 올라가는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한 3분의 1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5일째는 그 꼭지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게 작은 언덕을 올라가면은 내려가기는 편하잖아요. 내려갈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그러면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게 거의 아마 한나절 걸렸을 거예요. 그 꼭지까지 올라가는데. 네. 근데 올라가면 안 아파요, 또. 예. 이게 허리가 울려가지고 통통통하니까 살살 걸으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도 빠지질 않고 올라가면은 이 저하고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벌써 올라갔다 내려와요. 네. 이제 석 달이 되니까 같이 올라갔다 같이 어머. 내려와요. 오, 네.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제 금옥단은 매일 먹고 소화 안 될 때는 벽사단 먹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버텼는데 이 서울에서 친구가 왔어요. 네. 예, 윤기태 아실 거예요. 옛날 저 몽블랑 백화점 할 때 매니저 할 때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니까 저 윤창기 회장이 바로 동생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골프장을 크게 하시는데 골프장 이름을 잊어버렸다.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이죠? 네. 그 박찬호 골프 경기를 거기서 해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골프장 이름이 리버사이드에 있는데 그러는데 그 집 동생이라고요. 네.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아틀란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누나가 왔으니까 저기 오겠다고. 누나는 나랑 같이 또 여행 다니고 사진 찍는 친구예요 또. 예. 그래서 영주 왔다. 너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찔뚝찔뚝 겨우 걸어오더라고요. 친구분이요? 예.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왔는데 발바닥에서 내가 피를 3번을 뽑았어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요추에 뜸 떠주고 거기다 부항 떠주고 네. 또 침 놔주고 옆으로 가면 풍시라고 차렷하고 섰을 때 허벅지 다리에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풍시라고 그래요. 네. 바람풍자에다가 마을 시자를 써요. 아래 하지로 가는 통증은 전부 거기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가면서 이제 발뒤꿈치 보면 발이 쭉 보면은 뼈를 쭉 따라서 내려간 닿는 부분 있잖아요. 네. 바로 발뒤꿈치 우쪽에 복숭아뼈라고 있어요. 네, 네, 복숭아. 그것보다 네. 왜 우리는 바깥 예자에다가 복숭아 과자를 써서 외가라고 그래요. 외가 처음에서 밑으로 아픈 자리가 하나 있고 새끼 바깥쪽으로 하나 아픈 데 있고 발뒤꿈치로 아픈 가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뼈하고 뼈 사이. 그러니까 발뒤꿈치 뼈하고 외가 복숭아 뼈하고 그 사이에 보면 인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늘어나 있어요. 그게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발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족저 근이니까 아래쪽을 쭉 타고 올라가면서 눌러보면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다 침 놓고 뜸 놓고 그다음에 발바닥을 눌러보면 그냥 자지러지게 아픈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정없이 사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2번을 해놓고 뜸을 떠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야, 저 새끼 저 다음 일주일 있다 가야 되니까 당신이 한 번 더 해봐. 그랬더니 피를 또 3번을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뜸을 또 2번 또 떠버려요. 네. 사모님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네, 왜냐면 그 원래 간호사라. 아, 네. 네, 그 간호사라 이게 조금 인체를 좀 알아요. 그리고 그러시구나. 맨날 나 따라서 40년 네. 했으니까. 그게 잘 알아요. 그래갖고 이건 여보 이건 더 해야 돼. 이 사람 걸어가게 하려면은. 그러고 토요일 날 하고 이제 같이 일요일 날 골프를 치러 갔거든요. 네.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 골프 치는데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치고 나면은 무릎이 아파갖고 튄대요 한번. 그리고 찔뚝찔뚝하면서 겨우 그 골프를 치는데 그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야, 내 친구가 이거 치료해줬는데 네. 다리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생쇼 하지 마. 그래서 쇼를 한다고. 당신이 왜 안 아파? 근데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5일 치료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제발 네. 안 하시고. 예. 네. 근데 걔가 왜 그 병이 생겼냐? 네. 2층에서 그 페인트 친 거 뭐 청소를 하다가 예. 아래층으로 떨어져 발이 미끄러져 갖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밑에
밴이 있었는데 밴을 짚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 이제 기어서 겨우 2층으로 올라갔는데 한 석 달을 기어 다녔다고 그래요. 아휴, 네. 그러고 겨우 하여튼 거기 있는 한의원에도 두 군데 가보고 네. 또 지 동생이 한의사래요. 음. 또 저기 하는 발닥터. 네네. 발닥터한테도 한 두 군데 가보고 얘과 내과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요.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주로 많이 오는 게 이제 족저 근막통 증후군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발목 관절염이 걸려요. 발목 관절염. 네.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외과, 복숭아뼈 바깥에 있는 것은 외과, 안쪽에 있는 내과예요. 네. 거기서는 앞뒤로, 아래쪽으로 뼈와 뼈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보면 반드시 어혈이 있어요. 그러니 혈전인데 그게 바로 염증이라고요. 네. 염자가 불꽃염자예요. 예. 불화자를 두 개 포개 놓으면 불꽃염자가 되거든요. 발목이 불타는 거예요. 울면 아파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거 아픈데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알면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픈 자리를 아시혈이라고 그래요. 네. 정혈로도 돼 있는데 많이 빠져 있다. 그 정혈은 없으니까 정혈 놓고 그 다음에 기시 이제 시작되는 혈 찾고 그 다음에 아시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픈 데다 딱 침을 꼴라 놓으면은 거기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와 있잖아요. 뇌에서 볼 때는. 예. 그럼 그쪽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 이게 5개가 모여지면 면역체가 돼요. 이거는 이 현대의학 공명자기 MRI 찍어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건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일 우리는 2000년부터 해왔는데 어허. 이제서 현대 과학이 이제 증명해 준 거라고요. 치매 효능이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군요.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고 그냥 침을 놓잖아요. 근데 뜸을 뜰 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옛날 사람들은 위암, 네. 위암을 반위라고 그래요. 네네. 그걸 갖다가 왕뜸을 떠가지고 치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치료를 하면은 왕뜸도 효과가 있지만 지금 왕뜸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극을 한번 딱 뜸을 딱 떠주면은 온도가 1300도예요. 네. 1300도에 뇌로 자극이 되면 뇌에서는 그 자리가 유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300도 뇌 자극이면 어때요? 거기다 혈류량을 그 유장 쪽으로 40배에서 50배를 밀어버려요. 그렇군요. 그 네. 온도가 올라가죠. 뜸을 뜨면은. 네. 그리고 암세포는 43도가 넘어가면은 파열돼 버려요. 네. 일반 세포는 신생혈관이 있기 때문에 48도까지 올라가도 끄떡을 안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조절을 하는데 네. 암세포는 43도가 넘어가면은 파괴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뜸 온도가 1300도니까 뜸 떠가지고 암을 고쳤다 하는 기록도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은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치료한다고 말하면은 말하지 못하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아껴 써야 돼요. 고혈압, 당뇨병 고친다, 암 고친다 말 안 하고 네. 헬퍼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만. 도움이 된다. 네. 그런데 재수 좀은 낫는다.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왕뜸이 뭔가요, 원장님? 왕뜸이 네. 우리는 새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뜨는 뜸은 깨알만큼씩 떠요. 근데 왕뜸은 손가락만큼씩 큰 뜸을 뜨거든요. 그래서 크게 뜬다 그래서 왕뜸인데 그렇군요. 되게 중환이나 위암 걸리면 상환, 중환, 하환 해주고 백회 뜸 뜨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그 뜸자리가 크면 그만큼 더 뜨겁고 아프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뭘 타지 않게 뭐 받쳐놓고 하는데 예. 이
진짜로 직구를 해줘요. 바로 살을 태워줘야 거기에 백혈구가 생기지. 그냥 안 뜨고 간접구 떠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백혈구가 안 생겨요. 어허. 그러니까 조금 완화되기는 해도 뭐 중풍이라든가 큰 통증들 네. 이런 것은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간접구는 아무래도 직접 뜨는 것보다는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예, 하는 뭐 말씀이시군요. 간접구에서 안 되는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 네, 예. 효과가 조금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네. 되고 또 번거롭고 예. 잘못하면 더 많이 타버려요. 아이고, 네. 예. 혈타가 넓은데 모르고 놔두면은. 근데 이제 이 뜸을 떠가지고는 2000년 동안 누가 이제 탈난 사람이 없어요. 쑥 뜸을 뜬 사람은 다른 걸로 뜨시면 안 됩니다. 뜸은 꼭 쑥으로만 뜨나요? 예, 쑥으로만 떠야 돼요. 아, 다른 걸로 뜨면은 거기에 임팩션이 생기고 노응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는데 쑥뜸만 괜찮아요. 쑥이 아주 신기한 약초네요. 신비한 약초. 예. 예. 그 쑥뜸을 어떻게 했냐면은 도인이 이 산을 걸어오는데 네. 봄날인데 눈이 있는데 눈이 녹은 자리를 가서 보니까 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눈을 녹이고 나올 만큼 강하고 생명력이. 떠서요. 그래서 인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배가 탈나고 아팠을 때는 쑥을 다리 먹습니다. 근데 뜸으로 뜨죠, 우리는. 네. 그리고 또 위장병이나 또 소화기 계통에 문제 생겨서 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인진이라고 있어요. 그걸 처방해서 인진탕이 있습니다. 예. 그 배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근막통 증후군 하다가 지금 일이 많이 네, 벌어졌죠. 예. 결국은 한 줄기예요. 심혈관 질환이에요. 결국은 심장과 신장, 네. 열과 내행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족저근막 통증까지도 갈 그쪽으로-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제일 대표적인 병이거든요. 네. 루마티스 관절염은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는 뜻이에요. 루마티즘이 되면 정지 상태, 그러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자로 시작하는 건 루케미아, 백혈병 아니에요. 네. 루퍼스 관절염이요. 네. 그다음에 루게릭 디시스. 이건 근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옛날에 백혈병을 고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얘가 조금만 일하다 힘들면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30분 이상 운전을 못해요. 네. 그러는데 그 부모가 이제 내 친구인데 좀 우리 애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소화기 계통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벽사단? 음. 그때는 벽사단을 내가 만들지 모르고 화중탕. 화중탕을 먹였거든요. 예. 그걸 먹이면서 이 무릎 관절이 아프니까 이 무릎을 뜸을 떠야 되거든요. 근데 무릎 관절염은 위장병이에요. 위장병 고치면서 무릎 관절을 고쳐야지. 오, 네. 그 한 족속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먹였어요. 이제 화중탕. 네. 그때는 그때 탕이었군요. 화중환이 아니고. 네. 화중탕. 네. 그래서 화중탕을 먹여놓고 뜸을 한 게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애가 뜸을 안 뜨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가 아버지하고 딜을 겁나겠죠. 하더라고요. 네. 차를 갖다가 폴세로 바꿔주기로 지금 타는 차를. 그러니까 오케이 뭐 돈은 뭐 그냥 흘러 넘치는 집이니까 중학생을 갖다 폴세를 차를 바꿔주고 나는 뜸을 떴어요. 한 석 달 되니까는 애가 멀쩡해졌어요. 예. 또릿또릿하고. 너 그만해도 된다 그랬더니 매달 화분을 사가지고 와요. 오. 나한테. 그럴 애가 아닌데. 예. 이제 뭐 재벌집 자식이니까 너무 까다롭고 우리가 상상을 쓸 만큼 그냥 쥐어 패고 싶은 짓만 하는 애인데 나한테는 그렇게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래요? 그랬더니 지금 엄마가 선생님 제가 사실은 백혈병이었어요. 하여튼
동경 제국병원 뭐 저 불란서고 이태리고 안 가본 데 없어요. 네, 독일이고. 네. 근데 쟤는 백혈병으로 판명 나가지고 그 고친다는 거 개념이 없어요. 그러는데 저한테 한 달 치료받고 얘가 운전을 했거든요. 석 달 되니까 멀쩡한 거예요. 네. 밑에 이제 보초병 안 따라다녀도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혈병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환자분이 나한테 백혈병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환자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이, 답은 2번이야. 거기에 우리 배울 때 네. 병원으로 보낸다요. 정답이. 아. 내가 모르니까 치료를 한 거예요. 네. 백혈병 말 안 했고. 네. 네. 그러는데 루마티즘으로 알고. 그 석 달 치료하고 지금 한 20년 됐는데 지금 멀쩡해요. 와우,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화분 갖고 그다음 안 오네요. 아, 1년도 길었죠. 예, 가끔 이제 공항 가다가도 그렇고 이제 마켓 가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뛰어와서 코가 땅 닿게 절을 해요. 나는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 지긋지긋한 통증 네. 로마티스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행 간다고 우리 가면 꼭 선생님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네. 요 방송은 꼭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네. 아, 오늘 그 서영수 박사님 치료 사례가 되겠죠. 다 친지분들의 경우인데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매일 그대와 건강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503-3304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 전화번호 213-503-3304번입니다.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족저근막 통증 요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발 뒤꿈치가 아파서 그냥 생활하기가 영 불편한데 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13-503-3304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또 치료받으셔서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전해드린 후 말씀 이어갑니다.